지칠 국가입니다. 잠수함 4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다에 뜰 수 있는 건 한 척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캐나다 이야기입니다.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8년 캐나다 정부가 영국에서 잠수함 4척을 들여왔어요. 근데 새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중고였어요. 영국 해군이 쓰다가 퇴역시킨 물건을 그대로 넘겨받은 겁니다. 당시 캐나다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현명한 거래라고 자화자찬했어요. 새로 만드는 것보다 싸게 먹혔으니까요. 이름도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빅토리아급. 근데요, 27년이 지난 지금 그 현명한 거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합니다. 녹슬었어요. 선체 곳곳에서 부식이 진행됐고요. 전기 계통은 수시로 고장납니다. 2004년에는 대서양 항해 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승조원 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잠깐 이 부분에서 멈춰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군인이에요. 나라 지키려고 잠수함 탔는데 녹슨 배 때문에 불이 나서 죽은 겁니다. 가족이 있었겠죠. 꿈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영국에서 떠넘긴 고철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고치면 되지 않느냐? 못 고칩니다. 부품이 없어요. 영국에서 들여온 중고품이라 호환되는 부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기술자도 부족하고요. 결국 4척 중 3척은 수리조차 못한 채로 부두에 묶여 있어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더 녹슬어가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잠수함 가동률 25%입니다. 4척 중에 1척만 움직여요. 솔직히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칠 국가의 해군력입니다. 푸크케 상황을 한번 보시죠. 지금 거기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잠수함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중국 잠수함도 슬슬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지구온난화로 푸크 빙하가 녹으면서 푸크 항로가 열리고 있거든요. 21세기 해양 패권의 핵심이 될 곳입니다. 근데 캐나다는요? 세계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예요. 대서양, 태평양, 푸크케까지 3면이 전부 바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바다를 지켜야 하는데 띄울 수 있는 잠수함이 한 척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있긴 있어요. 뜨질 못하는 거죠. 녹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깊이 잠수를 하면 선체가 수압을 버티지 못합니다. 얕은 데서만 찔끔찔끔 돌아다녀야 해요. 어뢰관은요? 용접불량입니다. 제대로 열리지도 않아요. 적을 만나면 어뢰를 쏴야 하는데 어뢰관이 안 열립니다. 이게 무슨 잠수함입니까? 바다 위에 떠있는 관짝이죠. 캐나다 국민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연하죠. 피땀 흘려낸 세금이 녹슨 고철로 돌아왔으니까요. 27년 동안 이 잠수함들 유지하고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그 돈이면 새 잠수함 샀습니다. 근데 영국산 중고 고철 붙들고 27년을 허비한 거예요. 저도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 녹슨 잠수함 끌고 나가서 적 앞에서 손 들어야 합니까? 국민 세금으로 산 게 저거예요. 결국 캐나다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60조 원입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프로젝트를 가동했어요. 이름은 CPSP,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입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까지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건조비만 20조 원, 30년 유지 보수 비용까지 합치면 60조 원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한테 사느냐는 거예요. 선택지는 2개입니다. 독일 그리고 한국. 과거 캐나다는 항상 유럽을 선택했어요. 영국에서 중고 잠수함 사왔고 독일이나 프랑스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서방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유럽 손을 잡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물새는 고철이었습니다. 납기는 안 지켰어요. 유지비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갔고요. 서방 동맹이라는 환상, NATO 회원국이라는 허상. 그 포장지 뜯어보니까 안에는 썩은 내용물만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건가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어요. 한국 잠수함을 사야 합니다. 캐나다 최대 방송사 CTV 기사의 댓글창입니다. 한국을 지지하는 댓글이 폭발했어요. 독일은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유럽에 속았다. 폴란드를 봐라.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군사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더 노골적인 글들이 올라왔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독일이 납기 지킨 거 본 적 있냐? NATO 동맹이라는 감상에 젖어서 또 당할 거냐? 심지어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코리아 오다이. 한국이 아니면 죽는다. 좀 과격하게 들리시죠? 근데요. 27년간 고철 잠수함에 시달린 캐나다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격한 게 아니라 절박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캐나다의 전직 군사정보 장교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잠수함은 캐나다의 전략적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이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캐나다 안보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왜 이런 여론이 형성된 걸까요? 27년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영국한테 속았어요. 중고 잠수함 떠안고 27년을 고생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도 죽었고 천문학적인 유지비도 들어갔고 정작 바다는 지키지도 못했어요. 서방 동맹이라는 이름의 환상, NATO 회원국이라는 이름의 허상, 포장지만 번지르르 했지 안에는 썩은 내용물만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독일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비극이 반복됩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한국은 다릅니다. 당신의 자산을 폴란드에 금융걱정은 K 전차를 이제 안녕. 팔았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약속한 날짜에 납품했어요. 이 방패는 인도네시아에 당신의 자산을 잠수함을 금융걱정은 팔았습니다. 이제 안녕. 약속한 믿고 성능을 맡겨주세요. 구현했어요. UAE에 이 방패는 천국-II를 당신의 자산을 팔았습니다. 금융걱정은 이제 약속한 안녕. 가격을 믿고 지켰어요. 맡겨주세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 방패는 한국은 약속을 당신의 지키는 자산을 나라로 확실하게 금융걱정은 이제 각인됐습니다. 독일은요? 솔직히 물어보기도 민망합니다. 유로파이터 전투기 54개월 지연됐어요. A400M 수송기 7년 늦게 나왔습니다. 자국 해군 잠수함도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자기네 군대 물량도 제때 못 맞추는데 남의 나라 거를 제때 줄 수 있겠습니까? 캐나다 국민들 눈에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창이 뒤집어진 겁니다.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목소리를 낸 거예요. 왜 우리 정부는 또 유럽만 쳐다보는 겁니까?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주십시오. 여론의 반란입니다. 서구 우월주의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유럽제에 속아온 캐나다의 비극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 읽어보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한국을 지지하니까 독일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잠수함 성능으로 승부하는 대신 아주 비열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수함 사면 배터리 공장 지어줄게. 들으셨습니까? 배터리 공장이요. 안보를 돈으로 사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이 든 성배입니다. 독일의 비열한 전략을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독일이 캐나다에 내민 카드가 있습니다. 잠수함 성능이요? 아닙니다. 기술력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배터리 공장입니다. 폭스바겐 시설 확대입니다. AI 투자입니다. 히토류 개발입니다. 잠수함 사시면 경제협력 패키지 드릴게요. 이게 독일의 전략입니다. 들리십니까?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뇌물입니다. 노골적인 뇌물이에요. 안보를 돈으로 사려는 비열한 속셈입니다. 잠수함이 뭡니까? 장난감이 아니에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무기입니다. 전쟁 나면 이걸로 싸워야 해요. 국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독일은 성능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잠수함 사면 공장 지어줄게. 이런 식이에요. 무기를 파는 건지 투자 유치를 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게 바로 독이 든 성배예요. 겉보기엔 화려합니다. 경제협력,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달콤한 말들이 넘쳐나요. 캐나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죠. 표가 되니까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독일이 내민 잠수함 212CD형입니다. 노르웨이와 공동 개발 중인 모델이에요. 여기서 핵심 단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개발 중입니다. 완성품이 아니에요. 아직 바다에서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카탈로그에만 존재하는 종이 잠수함인 거예요.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리해드릴게요. 캐나다는 지금 당장 잠수함이 급합니다. 4척 중에 한 척만 뜨는 상황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새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독일이 내민 건 아직 만들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밥 줄게. 근데 지금 쌀 씹는 중이야 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캐나다가 원하는 선도함 인도 시점이 2035년입니다. 독일이 그때까지 맞출 수 있을까요? 독일 방산업계 납기 준수율을 한번 보시죠. 유로파이터 전투기. 예정보다 54개월 지연됐습니다. 4년 반이에요. A400M 수송기. 예정보다 7년 늦게 나왔습니다. 7년이요. 독일 해군 자국용 잠수함도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자기네 해군한테 줄 잠수함도 늦어지고 있는데 캐나다 거를 제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성능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돈으로 꼬시는 거잖아요. 잠수함은 좀 별로인데 대신 공장 지어줄게. 이게 무슨 국방 사업입니까? 캐나다 국민 세금 60조 원입니다. 그 돈으로 검증 안 된 잠수함을 사고 언제 올지 모르는 납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내민 카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이 위에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바다에서 증명된 무기입니다. 독일의 종이 잠수함 BS 한국의 심해 저승사자. 기술력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팩트로 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내민 카드 장보고-III입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이미 실전 배치가 완료됐다는 겁니다. 2021년에 일본함 도산 안창호함이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2번함, 3번함도 이미 나왔어요. 개량형인 장보고-III 배치-II도 건조 중입니다. 개발 중이 아닙니다. 운용 중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독일 212CD는 카탈로그에 있는 잠수함입니다. 한국 장보고-III는 바다에 있는 잠수함이에요. 종이 위의 약속과 실제 검증된 무기. 여러분이 캐나다 정부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기술력을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직 발사관입니다. 장보고-III에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이 탑재되어 있어요. 여기서 뭘 쏠 수 있는지 아십니까?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잠깐,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설명드릴게요. 디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핵잠수함도 아니고 재래식 잠수함에서요.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한국입니다. 독일의 212CD에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장보고-III는 단순히 적 함정을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의 육상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 가치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두 번째, 배터리입니다. 장보고-III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요. 기존 납축전지 대비 자망 시간이 300입니다. 이게 캐나다한테 왜 중요하냐고요? 북극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잠수함이 쉽게 부상할 수가 없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려면 얼음이 없는 구멍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잠수할수록 유리한 거예요. 한국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수소연료 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자망 시간이 기존의 3배입니다. 북극해에서 작전해야 하는 캐나다 해군 입장에서는 군침이 도는 스펙이죠. 독일은요? 연료전지 AIP 시스템을 쓴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의 하이브리드 체계보다는 한 수 아래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납기예요. 하나오션이 캐나다에 뭐라고 제안했는지 아십니까? 보통 잠수함은 계약 체결 후 9년이 걸려요. 근데 하나오션은 6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2035년까지 내척을 먼저 인도하겠다고요. 3년을 줄인 겁니다. 3년이요. 캐나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절실한 제안인지 아십니까? 지금 잠수함 한 척으로 버티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새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3년 빨리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독일이 이 속도를 맞출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국 해군 잠수함도 일정이 밀리고 있다고. 유로파이터는 4년 반 늦었고 A400M은 7년 늦었습니다. 근데 캐나다한테는 제때 준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종이 위에 잠수함을 팔고 있어요. 카탈로그에 그려진 미래를 보여주면서 이거 살래? 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 바다 위에 잠수함을 팔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현재를 보여주면서 이거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 발사관으로 탄도미사일 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3배 오래 잠수할 수 있습니다. 납기는 3년 빠릅니다. 성능, 기술, 납기. 전부 한국이 앞서 있어요. 근데요, 한국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 한화, HD현대, 대한항공까지.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가 뭉쳤어요. 독일이 배터리 공장 하나 지어줄게 했다면 한국은 국가를 통째로 업그레이드 시켜줄게라고 나선 겁니다. 2026년 1월 캐나다 토론토. 한국에서 비행기가 한 대 내렸습니다. 근데 타고 온 사람들 면면이 심상치 않아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정부 최고 2급이 총출동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 재계 총수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합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움직였어요. 장관이 따라갔고 방위사업청장이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한화, HD현대, 현대차그룹까지. 민관이 하나로 뭉친 겁니다. 잠수함 하나 팔자고 이 난리를 칠까요? 아닙니다. 한국이 노리는 건 잠수함이 아니에요. 캐나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60조 원짜리 잠수함 계약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뒤에 철강, 에너지, 위성, AI 수소까지 수십 년간 이어질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겁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화오션입니다. 캐나다 최대 철강 업체 알고마스틸과 손을 잡았어요. 뭘 하겠다는 거냐고요? 캐나다 현지에 강제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잠수함 유지 보수에 필요한 철강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투자 규모만 3,600억 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캐나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잠수함을 사면 30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해야 해요. 그때마다 한국에서 부품 가져오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잖아요. 근데 현지에 공장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도 생기고요. 한화시스템은 뭘 했냐고요? 캐나다 위성통신기업 텔레섹과 적에도 위성통신 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우주 분야까지 손을 뻗은 거예요. 거기에 캐나다 AI 기업 코이어와도 협력하기로 했어요.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잠수함 팔면서 위성이랑 AI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냥 무기 하나 파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 산업 전체와 엮이려는 겁니다. HD현대는 에너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잠수함 사업 기간 동안 수조 원 규모의 캐나다산 원유를 수입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캐나다가 뭐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자원 수출국이에요. 원유가 많습니다. 한국이 그걸 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전략적 계산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자원 수출처가 확보되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거예요. 서로 윈윈인 겁니다. 근데요,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왜 직접 갔겠습니까? 캐나다 정부가 현대차에 뭘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완성차 공장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캐나다에 현대차 공장을 세워달라는 거죠. 근데 현대차는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냥 공장 하나 짓는 게 아니에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수소 생산, 수소 저장, 수소 운송, 수소 충전, 수소 활용. 전 주기에 걸친 기술 협력을 제안했어요. 캐나다가 뭐가 많습니까? 천연 자원이요. 수력 발전이요. 수소 만들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현대차가 거기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면 캐나다는 미래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수함, 철강, 위성, AI, 원유, 수소. 한국이 내민 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캐나다 국가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종합 패키지예요. 방산을 넘어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딜입니다. 독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터리 공장 하나 지어줄게. 한국은요? 국가를 통째로 바꿔줄게.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들리십니까? 한국 산업계가 하나로 뭉치는 소리가. 조선, 자동차, 방산, 에너지, AI까지
대한민국 자본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K-방산의 진짜 근육입니다. 안보를 돈으로 사려는 독일의 오만함. 기술과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한국의 저력. 여러분 누가 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TV, CBC, 글로벌 뉴스. 캐나다 주요 언론의 잠수함 관련 기사마다 댓글창이 난리입니다. 한국 지지 댓글이 도배되고 있어요. 한국 잠수함이 답이다. 독일은 납기를 안 지킨다. 한국은 지킨다. 우리는 이미 유럽에 당했다. 이번엔 제대로 선택하자. 다른 나라들이 한국 무기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근데요, 제가 봤던 댓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코리아 오다이. 한국이 아니면 죽는다. 과격하게 들리시죠? 근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27년 동안 녹슨 잠수함에 시달린 사람들이에요. 세금 내서 산 무기가 고철이 됐고 군인이 죽었고 바다는 못 지키고 있어요. 러시아 잠수함이 북극해에서 돌아다니는데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코리아 오다이가 과격한 겁니까? 아니요. 절박한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캐나다 국민들이 자기 정부를 질타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또 유럽만 쳐다보는 겁니까? NATO 동맹이라는 감상 때문에 또 당할 셈입니까? 한국 잠수함 성능 보셨습니까? 제발 눈 좀 뜨십시오. 이번에도 독일 선택하면 다음 선거에서 보겠습니다. 정부보다 국민이 먼저 깨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방산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반인들은 몰랐어요. 정부가 알아서 결정하면 따르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인터넷이 있잖아요. 한국 잠수함 성능이 어떤지, 독일 납기가 얼마나 밀리는지, 폴란드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직접 찾아본 거예요. 한국 잠수함 성능 좋네? 독일은 맨날 듣는다면서? 폴란드는 한국한테 사서 잘 쓰고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결론이 나오죠.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군사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더 구체적인 분석이 올라오고 있어요. 장보고-III의 수직 발사관 얘기, 리튬이온 배터리 얘기, 북극 작전 능력 얘기. 전문가들도 한국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전직 군사정보 장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잠수함은 캐나다의 전략적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어요. 독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캐나다 안보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론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땠겠습니까? NATO 동맹국인 독일을 선택해야지. 유럽 기술이 더 안전하지 않나?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서구 우월주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시아 무기를 사는 건 뭔가 격이 떨어진다는 인식.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낫다. 아시아 무기가 유럽 무기보다 좋다. 캐나다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구 우월주의의 종말입니다. 진짜로요. 캐나다 정부가 이 여론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60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국민 세금이에요. 30년 동안 유지 보수해야 할 무기를 사는 겁니다. 국민들이 한국을 선택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또다시 유럽을 선택했다가 실패하면 정권이 날아갑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잖아요. 캐나다 정치인들도 표가 무섭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댓글 싸움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해라. 안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보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론의 반란, 댓글창의 혁명.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K-방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능이요? 물론 중요합니다. 가격이요? 그것도 경쟁력 있어요. 근데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납기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방산업계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2022년 폴란드 상황을 보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패닉에 빠졌어요. 바로 옆 나라거든요. 다음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당장 전차가 필요했어요. 자주포가 필요했어요. 폴란드가 유럽 기업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3년 뒤에나 줄 수 있습니다. 3년이요. 전쟁이 코앞인데 3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올해 안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해 안에 K 전차가 폴란드 땅을 밟았어요. 폴란드 국민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환호했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전차를 맞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지켜줄 무기가 왔다고요. 약속을 지킨 겁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지켰어요. 이게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방산업계에서 화제가 됐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이 인식이 확실하게 박혔습니다. 여기서 유럽 방산업체들의 납기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독일 유로파이터 전투기. 예정보다 54개월 지연됐습니다. 4년 반이에요. 독일 A400M 수송기. 예정보다 7년 늦게 나왔습니다. 7년이요. 프랑스 라팔 전투기. 인도 수출 물량이 몇 년씩 밀렸습니다. 영국 아스투트급 잠수함. 예정보다 5년 지연됐어요. 이게 유럽 방산업계의 현실입니다. 납기를 밥 먹듯이 여겨요. 자기네 나라 군대한테 줄 물량도 늦어지는데 수출 물량은 말할 것도 없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유럽은 방산 생산 능력이 떨어졌어요. 냉전이 끝나고 이제 전쟁 안 나겠지 하면서 군수 산업을 줄였거든요. 공장도 줄었고 기술자도 줄었고 생산 라인도 줄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요가 터진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다들 무기가 필요해졌잖아요. 유럽 방산업체들은 생산 능력이 없어서 못 맞추는 겁니다. 한국은요?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둘 다 글로벌 탑티어예요. 생산 능력이 넘쳐납니다. 잠수함을 찍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뭐라고 했습니까? 9년 걸리는 걸 6년에 하겠습니다. 3년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캐나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절실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잠수함 한 척으로 버티고 있어요. 나머지 세 척은 녹슬어서 못 씁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 잠수함이 필요해요. 푸크케에서 러시아 잠수함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독일을 선택하면 언제 올지 몰라요. 개발 중인 모델이라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2035년까지 4척 먼저 받을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선택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저는 이게 K-방산의 진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요? 따라잡을 수 있어요. 가격이요?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약속을 지켜야 쌓이는 거예요.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폴란드에서 증명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증명했어요. UAE에서 증명했어요. 이제 캐나다 차례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60조 원입니다. 잠수함 최대 12척. 건조비 20조 원. 30년 유지 보수 비용 40조 원. 합쳐서 60조 원이에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사업입니다. 단일 무기체계 수출로는 한국 방산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이고요. 근데요,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칠 국가가 한국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칠이요. 세계 경제를 이끄는 7개국이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선진국 중에 선진국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무기를 살 때 보통 어디서 삽니까? 서로한테 사요. 미국 무기, 영국 무기, 프랑스 무기, 독일 무기. 자기들끼리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아시아 국가한테 무기를 산다고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캐나다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한국 잠수함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독일이랑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한국을 선택하라고 외치고 있고요. 판이 바뀐 겁니다. 34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1990년대 초 한국은 잠수함이 없었어요. 기술도 없었고요. 설계도도 없었습니다. 특수강 용접 기술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 HDW에서 배웠습니다. 기술을 전수받은 거죠. 그때 한국이 뭐였습니까? 학생이었어요. 독일이 선생님이었고요. 겸손하게 배워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3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선생님이랑 60조 원짜리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것도 한참 밀리는 게 아니라 이기고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피땀 흘려서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독일한테 기술 배우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연구했어요. 더 개발했어요. 더 투자했어요. 밤새워 일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났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보고-i은 독일 기술로 만들었어요. 장보고-ii는 독일 기술을 개량했습니다. 장보고-iii는요. 순수 국산 기술입니다.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수직 발사관 달았습니다. SLBM 쏠 수 있게요.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했어요. 자망 시간 3배 늘렸습니다. 독일 잠수함에 없는 기능들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배우면 끝이 아니라 넘어섭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 나갑니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월까지 최종 입찰 제안서를 받고 6월 이후에 결과가 나와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이길 겁니다. 기술력 앞섭니다. 수직 발사관, 리튬이온 배터리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독일이 못 따라와요. 가격 경쟁력 있습니다. 같은 성능에 더 싼 가격. 가성비가 압도적이에요. 납기 준수 검증됐습니다. 폴란드에서 증명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종합 패키지 차원이 다릅니다.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고 나섰어요. 여론 한국 편입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한국을 선택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60조 원이 한국으로 옵니다. 근데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캐나다 사업을 따내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NATO 회원국을 뚫은 거예요. 지칠 국가를 뚫은 겁니다. 이게 레퍼런스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고 있어요. 캐나다도 한국 잠수함 샀네. 이 지칠 국가가 선택한 무기라면 믿을 만하겠네. 이런 인식이 퍼지는 거예요. 노르웨이가 볼 겁니다. 네덜란드가 볼 거예요. 호주가 볼 겁니다. 이 나라들도 잠수함이 필요하거든요. 한국 잠수함이 서방 세계의 바다를 지키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34년 전에 독일한테 기술 배우던 나라가 이제 지칠 국가한테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넘어섰어요. 신뢰를 지키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기술로 증명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